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하고 계신 50대에서 70대 어르신들을 위해 조금은 충격적일 수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60대 간암 투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암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은 때로 우리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과 삶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모두 건강한 삶을 꿈꿉니다. 특히 인생의 지혜를 쌓고 여유를 즐길 나이가 되면 건강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를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와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어 볼 이야기는 바로 간암이라는 무서운 병과 맞서 싸운 60대 어르신들의 충격적인 실제 사례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간암의 무서움뿐만 아니라 희망과 용기, 그리고 예방의 중요성까지 함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안타깝게도 장기 이식 후 새로운 암이 발생하여 생명을 잃게 된 60대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알코올성 간경변과 간세포암으로 고통받으셨고 결국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희망으로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새로운 간을 이식받아 건강을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병실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고 가족들 또한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에 안도했습니다. 매일매일 건강을 회복해가는 환자분의 모습은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식 수술 4개월 후 정기 초음파 검사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간에 새로운 종양이 발견된 것이었죠. 의료진은 처음에는 이식 부위의 합병증이나 기존 암의 재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정밀 검사 결과 이 종양은 놀랍게도 기증자에게서 유래된 폐암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물론 의료진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증자는 생전에 암 진단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흡연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장기 이식이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기증자의 잠재적인 질병이 수혜자에게 전이될 수 있다는 그야말로 충격적이고도 예상치 못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의료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죠. 이러한 상황은 장기 기증 시스템과 관련된 윤리적, 의학적 질문들을 던지며 기증자 선별 과정의 중요성과 한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사례는 장기 이식을 고려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장기 기증에 대해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의료진은 기증자의 과거 병력과 생활 습관을 면밀히 조사하지만 때로는 잠재적인 위험을 완벽하게 걸러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적을 만들어낸 분의 사례입니다. 40대 중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간암사기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졌던 한 남성분. 의사로부터 들려온 남은 생은 6개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가족들도 큰 슬픔에 잠겼지만 이분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다져 적극적인 치료에 임했습니다. 4번의 재발과 수술, 그리고 반복되는 항암 치료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삶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통증과 구토, 탈모 등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그를 지치게 했지만 그는 가족들의 사랑과 자신의 삶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모든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마침내 17년째 생존하고 계십니다. 이제 62세가 되신 이분은
주치의조차 놀라워할 정도로 기적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의 스토리는 수많은 간암 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말기 간암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인 치료와 환자 본인의 강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단순히 의료 기술의 승리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환자분의 삶에 대한 굳은 의지, 의료진과의 깊은 신뢰, 그리고 가족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기적을 만든 것이죠. 이분은 암 진단 이후 철저한 식단 관리와 꾸준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직접 요리한 건강식을 섭취하며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간암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기보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이런 거대한 벽이 있다면 이 사례를 통해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의학적 확률을 뛰어넘는 인간의 의지가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분의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용한 침입자로 불리는 B형 간염과 간암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건강을 자신하며 살아오셨던 60대 남성분. 그는 매년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았고 특별한 이상 소견 없이 건강하다고 자부하며 지내왔습니다. 별다른 증상도 느끼지 못했고 일상생활에도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받게 된 직장 건강검진에서 B형 간염 양성 반응이라는 뜻밖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설마 내가 하는 불신감과 함께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정밀 검사를 통해 만성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셨죠. B형 간염은 이름처럼 그 증상이 거의 없어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감염된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묵의 간염, 조용한 침입자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간이 서서히 손상되고 간경변으로 진행된 후에야 비로소 피로감, 황달, 복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성 B형 간염 환자 중 일부는 간경변을 거쳐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특히 50대, 60대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부터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B형 간염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B형 간염의 조기 발견과 예방,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도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현재 B형 간염 백신은 매우 효과적이며 어릴 때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성인도 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B형 간염 보균자이시라면 단순히 건강하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간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간암으로의 진행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 활성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하여 간 손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건강을 자신하는 분들도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고 스스로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증상이나 검진 결과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사례는 수술 후 통합의학을 통해 성공적으로 회복하신 60대 간암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간암 진단 후 간 절제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암세포는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암 치료는 단순히 종양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 후 재발 방지와 함께 환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환자분은 수술 후 서양 의학의 표준 치료와 함께 보완 대체 의학을 통합한 통합의학 치료를 병행하여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통합의학은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완화하고 환자의 면역력을 높이며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주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극심한 피로감, 메스꺼움, 구토, 식욕 부진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한방 치료의 침술, 아로마 테라피, 명상, 요가 등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 환자분은 암 재활 운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전문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개인 맞춤형 식단을 실천했습니다. 또한 암 환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과 그룹 치료를 통해 정서적인 지지를 얻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수술 후 합병증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치료 과정에서 겪는 고통도 현저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이 사례는 간암 치료가 단순히 종양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환자 전체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총체적인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서양 의학의 장점과 보완 대체 의학의 장점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통합 의학적 접근이 환자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으며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합의학은 표준 치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환자의 전인적인 치유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간암은 우리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와 큰 시련을 안겨줄 수 있는 질병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충격적인 사례들은 각기 다른 양상으로 간암의 위협과 인간의 강인함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사례들 속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암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환자의 건강 상태, 진행 정도, 그리고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치료 방법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 고령 환자분들의 경우 젊은 환자들에 비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체력적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순히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삶의 질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연령, 동반 질환, 영양 상태, 정신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치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 환자의 경우 수술보다는 비수술적 치료법인 색전술이나 고주파 열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항암 치료 시 용량을 조절하는 등의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앞서 B형 간염 사례에서 보았듯이 간암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간의 특성 때문이죠. 간은 상당 부분이 손상될 때까지도 특별한 이상 증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 치료가 어렵거나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간 건강을 꾸준히 확인하고 간암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만성 B형 간염 또는 C형 간염 보균자, 알코올성 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간경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일반인보다 간암 발생 위험이 훨씬 높으므로 더욱 철저한 정기 검진이 필요합니다.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복부,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한 간암 표지자 알파-테아 덤백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간암 조기 발견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간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알코올은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간경변 및 간암 발생 위험을 현저히 높입니다. 건강한 간을 위해서는 음주량을 줄이거나 아예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술을 마셔야 한다면 하루 권장량을 지키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이나 고지방, 고당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간경변을 거쳐 간암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 조깅,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이상 꾸준히 실천하여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또한 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 취미 활동, 명상 등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흡연은 간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금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50대, 60대, 70대 어르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간암이라는 질병이 우리에게 던지는 충격적인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드라마, 그리고 의료 기술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절망보다는 희망과 용기를, 그리고 건강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하게 삶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며 그 행복을 지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간암은 더 이상 미지의 병이 아닙니다. 의학의 발전은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으며 예방과 조기 발견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오늘 들으신 사례들을 거울 삼아 여러분의 건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